약간 메디슨이 손흥민 사이에 끼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좀 완전 달랐어. 다른 유형이죠. 완전히 달랐어. 그러니까 이강인은 껴야 될 때만 껴요. 어. 하키미가 덴벨레한테 다이렉트로 패스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만 끼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이걸 싹 끼면서 여기서 이제 8번이 따라오면 하키미가 이게 타이트해도 그냥 주더라고요. 근데 이강인이 어떤 발잡이야? 왼발잡이죠. 왼발잡이니까 이렇게 들어와도 뒤로 탁 잡아.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뒤로 잡아놓으면 뺏기질 않잖아. 이렇게 뺏기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이강인이 이거를 빵! 쭉 차서 멘데스가 나가면서 뭐 뒤에 나가든. 이강인이 지난 경기 때 우짤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이 우짤라로 나왔는데 사실 하키미가 이렇게 이제 벌려줘서 뭐 베랄두랑 뭐 리카 있고 멘데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주로 공을 여기서 하키미가 이렇게 공을 받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 공격수가 압박을 치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나온단 말이야. 이강인이랑 파비앙이랑 이렇게 묶여.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갈 데가 되게 없어지거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원래 여러분들 나오면 주로 미드필더들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요로 움직여요. 내려가면서 공을 받는다. 내려가면서 이거를 뭐 베랄드 준 걸 본인이 받아서 상대가 압박을 나오면 다시 리턴 주고 뭐 3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오히려 이 길을 그냥 열어주면서 여기서 패스가 덴벨레한테 들어가는 거를 본인이 여기서 공을 받으러 가서 리턴 나오는 거를 뭐 반대로 나간다든가 네. 이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이날 이강인이 좀 이게 엔리케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얘기를 한 것 같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하키미한테 볼이 딱 들어갈 때 하키미가 이렇게 살짝 완전히 벌리진 않아. 네. 살짝 벌리면서 받으면 여기서 이제 이강인한테도 멘트가 굉장히 세게 붙었거든요. 네. 생태찌개 애들이. 그러니까 이강인이 여기서 요렇게 빠지더라고 그냥. 그 덴벨레랑 거리가 하키미가 멀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메디슨이 네. 손흥민 사이에 끼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좀 완전 달랐어. 다른 유형이죠. 완전히 달랐어. 그러니까 이강인은 껴야 될 때만 껴요. 어. 하키미가 덴벨레한테 다이렉트로 패스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만 끼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이걸 싹 끼면서 여기서 이제 8번이 따라오면 하키미가 이게 타이트해도 그냥 주더라고요. 근데 이강인이 어떤 발잡이야? 왼발잡이죠. 왼발잡이니까 이렇게 들어와도 뒤로 탁 잡아.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뒤로 잡아놓으면 뺏기질 않잖아. 이렇게 뺏기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러면 상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끌려오죠. 압박을 다 같이 땡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압박을 치면 여기서 그냥 이강인이 이거를 빵! 쭉 차서 멘데스가 나가면서 뭐 뒤에 나가든 네. 아니면 바르콜라 주고 하프스페이스 뛰면서 또 받든 네.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이게 진짜 좋은 전술이거든. 진짜 우리가 막 엔리케 맨날 이강인 교체한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에서 계속 이강인 보고 여기서 받아라 하면은 백패스밖에 안 나오고 그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수가 나오면 여기서 사실 잘렸을 때는 이강인에게 뺏기는 걸로부터 실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었고 솔직히 생태찌개 애들이 여기서 만약에 압박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 잘했기 때문에 그 압박을 통해서 공을 뺏으면 빠르게 연결해서 좋은 슈팅을 날릴 수 있는 레벨은 됐었거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매력적인 거는 이강인이 이렇게 땡겨 와 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을 가끔은 덴벨레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공을 받아내더라고요. 요렇게. 엑스체인지 되면서. 그래서 두 번째야 그게 맞아. 네. 요렇게 또 가끔은 이강인이 벌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완전히 이제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네. 요 각을 이렇게 죽이면서 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여기서 흑민턴 하면서 왼발로 요렇게 돌긴 되게 어렵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가 아예 각을 죽이러 오니까 덴벨레가 아예 벌려 있기보다는 벌려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하키미가 톡 찍어가지고 요 공간에 넣어주고. 네. 그러면 덴벨레는 워낙 빠르니까 자기가 이제 혼자 여기서 막 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강인이 바로 그냥 이렇게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받아서. 이걸 받아서 빵. 이렇게 받은 거는 바르콜라 보고 땅 때리는 경우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조합이 막 저희가 이키뎀 하면서 좋다 했는데 솔직히 이날 경기를 유심히 보잖아요. 진짜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누가 패스를 어떻게 할지를 서로가 다 알면서 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훈련장에서 진짜 이 선수들끼리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 경기에 대해서 우리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눈만 봐도 어느 정도 저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 이 세 명의 선수는 워낙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아는 거야. 그냥 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조축에 여러분 용병 3명이 들어가서 쓰리톱 뛰는 거예요 그냥. 예. 저쪽에 잘하는 사람들 3명 가서 맞지? 예,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도 안 하는데 알아서 그냥 눈만 보고 뛰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요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강인이 요 지역에서 진짜 이 경기 때는 여러분들 롱패스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뭐 이렇게 때리는 거 나와, 뭐 여기다 톡 떨궈주는 거 나와, 여기다 먹이는 거 나와, 여기다 먹이는 거 나와. 진짜 거의 폴 스콜스를 연상시키는
킥의 재질로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게 원래 경기 때 이런 걸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컨텐츠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리고 경기 때 그날 너무 졸려가지고 후반전에 우리가 후토크를 그냥 짧게 치고 했잖아. 근데 이게 이강인의 개인 능력이 당연히 맞죠. 이런 킥을 잘하고 소유권을 잘 만들어내고 이게 맞는데 이거는 진짜 엔리케가 이강인한테 완벽하게 그 롤을 주고 이강인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전술이었어.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측면에 덴벨레한테 예를 들어서 공이 딱 투입이 되면은 똑같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하기도 해요. PSG가. 근데 이강인이 많이 뛰기보다는 하키미가 많이 뛰는데 하키미가 대부분 뛸 때 보면은 막 무리해서 앞쪽으로 뛰기보다는 하키미는 오히려 저 중앙 수비수 5번 쪽으로 슬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덴벨레가 오롯이 이 3번 선수와 1대1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맞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도 여기서 막 덴벨레가 잡았을 때 무리해서 앞으로 뛰기보다는 하키미가 이 들어간 자리 커버링도 할 겸 그리고 뒤에서 본인이 공을 받아 슈팅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뒤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토트넘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법과 PSG가 엘리케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이런 장면들이죠. 예를 들어 하키미가 덴벨레한테 볼을 줍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덴벨레한테 이렇게 볼을 줬을 때 사실 덴벨레가 1대1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이강인이 이거 매번 안 뛰더라고. 그쵸. 그냥 요 자리에 머물 때가 있고 덴벨레가 이걸 안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하키미도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은 하키미가 이렇게 나가잖아 대부분 네. 우리 토트넘 보면. 네. 근데 하키미는 이렇게 덴벨레가 아예 안으로 치면 이렇게 돌아줘. 그쵸. 때에 따라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주면서 얘네가 어떻게 라인을 점점 내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 하무스 여기 박혀 있을 거고 음바에 와 있고 바르콜라 뛸 준비하고 있으면 멘데스 올라가고 리카랑 루이스 이렇게 남아가지고 약간 3를 만들어주잖아. 네. 그럼 요렇게 덴벨레가 안으로 치고 있으면 결국 이강인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결국 이강인이 공미인데 최종 오른쪽 백을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으로 카운터가 갔을 때 이걸 저지하는 역할을 맡기도 해.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 에메리가 많이 떴던 거야 사실. 그쵸. 뒷공간. 뒷공간 그다음에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 네, 하키미. 근데 최근에 엔리케가 계속 들고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주전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멘데스를 오히려 놔두면서 여기 파초 놔두고 여기 마르키니오스 놔둬가지고 이렇게 3백을 만들면서 더 이상 이 오른쪽 우짤라가 하키미가 나가는 것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까지 심하게 수비를 하진 않거든. 반대로 근데 미드필더들이 하키미가 저렇게 나갔을 때 무리해서 막 문전으로 뛰기보다는 오히려 저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다 보니까 이강인도 많이 내려갈 필요는 없어지고 네. 사실 이런 장면 보면 이강인이 결국 하키미 수비 다 한다 하는데 맞아요. 이날 이강인이 수비 많이 하긴 했어 내려가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덴벨레 결국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하키미가 똑똑하게 싹 나가면 라인이 이 내려가고. 패스가 결국 이강인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키뎀 하는 게 하키미가 이강인 주면 삼자. 이강인은 여기서 이거를 왼발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비수 간격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벌어진 네. 요 간격 사이로 이강인이 왼발로 그냥 톡 넣어서 하키미 나가는 거 보고 주면 낙고빠. 하키미가 여기서 낙고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든 슈팅을 할 수 있든 요런 기회 창출 이키뎀 라인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지금 하키미가 오버래핑을 나가면서 수비 라인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이강인한테 공이 들어와서 슈팅도 나오고. 네. 아니면 이때 이제 바르콜라가 있으면 멘데스 나가면 멘데스 보고 반대 전환하면서 뭐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왼발잡이가 이 자리에서 우짤라에서 뛰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 덴벨레가 뛴다는 가정합니다. 무조건 덴벨레가 오른쪽 윙에 뛰고 하키미가 오른쪽 백에 있다는 가정하면 무조건 이강인이 나는 우짤레 떴으면 좋겠고 덴벨레가 경기에 안 나온다 하면 난 이강인이 오른쪽 윙 뛰는 게 맞다 봐. 그러니까 덴벨레가 같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는 한은 덴벨레가 오른쪽 윙, 이강인이 우짤러로 나오는 게 더 매력적이지. 네, 오히려 파리 입장에서도 더 공격적에서 좋은 부분이 그러니까 많다. 덴벨레가 경기를 오른쪽 윙에서 안 뛰고 공격수 했대요 만약에. 그럼 난 이강인이 오른쪽 윙가 있는 게 훨씬 낫다 봐. 근데 덴벨레는 뭔 말인지 알아? 네. 여기에 만약에 에메리가 들어오든 뭐 음바메가 들어오든 네베스. 루이지가 들어오면 네. 이게 맞지가 않아. 왜 안 맞냐면 이강인이 벌려 있어. 네. 이 볼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강인한테 가. 네. 그럼 상대가 뭐해? 압박이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상대 라인이 이렇게 땡겨오잖아. 네. 그럼 이런 장면 되게 많거든. 이렇게 땡겨왔을 때 하키미가 여기서 다시 공을 받아. 네. 그러면 이때 루이즈가 이걸 뛰어. 그럼 하키미가 오른발잡이니까 이거를
요렇게 살려가지고 요 둘 사이로 그러니까 아무스가 이렇게 나오면 약간 튀어나올 거 아니야. 네. 요 갭 사이로 하키미가 이걸 넣어줘가지고 루이스가 잡으려고 하는 상황도 꽤 많이 만들었었거든. 근데 얘가 너무 느려서 이걸 못 잡아. 이걸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별로 매력적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뭐 바비앙이 이강인만큼의 슈팅력이나 킥력에서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파리의 간단한 뭐 전술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우짤라로 나왔을 때 중요한 공간을 어떻게 점령하면서 공을 받아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간단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진짜 이강인이 이 우짤라에서 이거 하는 장면 진짜 모음집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반대전환 때리는 킥 모음이 올라왔어.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움직임이 얼마나 계획적인 거고 얼마나 이게 준비된 건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똑똑한 게 공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압박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강인이 여기서 애초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이강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네. 근데 이강인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어때? 순간적으로 이강인보다 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강인의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볼이 들어왔을 때 이강인이 이거를 이 각도로 쳐버리면 얘랑 순간적으로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강인이 좀 더 편하게 반대전환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강인이 여기서 애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가 뒤에서부터 누르니까 사실 여기서는 반대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갈 곳이 백패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똑똑한 거다.